네, 반갑습니다. 엑셀과 자모비로 하는 데이터 분석 실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자모비에서 우리가 조건문이나 뭐 컴퓨트, 뭐 트랜스폼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데이터 가공 이런 걸 해봤는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가공된 데이터 지난 시간까지 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기술 통계를 좀 뽑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자모비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통계를 볼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술 통계 정도는 사실은 엑셀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수 있고, 또 심지어 피벗 테이블이라는 강력한 엑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그룹별로, 집단별로 뭐 그 어떤 대표 값들을 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자모비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술 통계를 더 빠르고 또 이제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여기 어널리시스에 익스플로레이션 그 다음에 디스크립티브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창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옵션이 다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데이터,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기술 통계를 구하기 위한 어떤 설정 창들,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제 그 결과값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디스크립티브스의 여기 하위 예, 공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변수들 목록들이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베리어블 우리가 보고 싶은 기술 통계를 보고 싶은 베리어블을 다 입력을 하면 되고요. 네, 스플릿 바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이나 그룹별로 우리 기술 통계를 보고 싶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그 그룹 변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하위에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드롭 메뉴를 내리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샘플 사이즈에 대한 거, 그래서 미싱 데이터가 몇 개고 전체 샘플 수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분위수 같은 경우, 커타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 오른쪽에 결과 창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 표준 편차, 분사는 표준 편차를 뭐 이제 제곱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이 표준 오차는 여러분들 뭐 표준 오차인 거죠. 평균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는 다르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통계치들도 우리가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스큐니스와 쿼터시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도와 첨도라고 불리는 어떤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그 다음에 이제 정규성, 어떤 샤피로 윅스의 어떤 이런 샤피로 그 지수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좀 표준 편차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존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작업을 했었죠. 아, 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그 레퍼런스를 숨겨놨어요. 비저블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중요한 어떤 그 잡지나 어떤 공식적인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한 결과를 이제 보고할 때 이게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는지 반드시 그거를 이제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요 참고문헌에 이렇게 입력하라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습할 때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히든으로 하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오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봤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샘플 수는 116개가 실제 값이 있는 샘플이었고 그중에 37개가 미싱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그 평균이 42.1이었고 중앙값은 31.5, 네, 표준 편차는 33 정도 되고 최소값은 1, 그 다음에 최대값은 168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했죠? 이거 갖고 우리가 미싱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평균값을 입력했죠. 그 결과 보니까 미싱 데이터는 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샘플 수는 153개로 늘었고 평균은 우리가 미싱 데이터에다가 평균을 입력했기 때문에 42.1 이 그대로 똑같이 변동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값이 없는 거에다가
평균값을 입력했기 때문에 중앙값은 이렇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오히려 줄었네요.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차이가 없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외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자. 표준화가 들어갔구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가 아니고 이제 미싱 데이터가 7개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술 통계로 보면 미싱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면 평균은 똑같고 중앙값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됐었고,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도 감소하는 경우였네요. 네, 이 경우에는. 네. 그리고 우리가 4분위수를 클릭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각각 25%일, 50%일, 이제 75%일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50%일의 값은 뭐예요? 중앙값이랑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타일을 선택을 하면 굳이 중앙값을 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집단별로 할 건데 우리가 달별로 한번 봐보자. 그 먼스를 우리가 그룹에다 넣어주게 되면 얘가 계산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주죠.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네, 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요 미싱은 좀 지우고 샘플 수는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먼스별로 보면,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5조는 5월 달에는 평균이 23.6, 6월 달에는 29.4, 7월 달에는 59.1, 8월 달에는 60.0, 9월 달에는 31.4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측치를 평균으로 보정한 값은 여기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거고, 자외선도 다 똑같죠. 각각의 대표값들이 월별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 엑셀에서는 이거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요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여기 어널리시스에서 기술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월별, 뭐 그룹별인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데이터의 대표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룹은 좀 지우고 복잡해지니까 이렇게만 두고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도 보면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각각 그려주는 거죠. 변수별로. 변수가 좀 적으니까 우리가 보정한 값 위주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넣고 빼주고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은, 그래서 오존과 자외선의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박스 플랫도 그릴 수가 있죠. 그럼 변수별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아웃라이어 후보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랫, 히스토그램과 데이터의 분포와 이렇게 박스 플랫도 바로 그려줄 수 있고요. 박스 플랫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플라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이올린 형태로 마치 히스토그램을 눕혀서 좌우로 눕힌 어떤 그런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데이터를 눌러주면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랫을 그릴 수가 있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덴시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덴시티를 하게 해주면 아마 이런 실선, 그쵸? 이렇게 연속형의 어떤 선 함수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모비의 기본 테마는 이런 색인데, 요거를 미니멀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그림들이 바뀌죠. 지금 미니멀로 바꾸니까 축들이 사라졌어요. 축들이. 네. 그리고 SPSS, I love SPSS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SPSS 경험해 본 학생들은 이거 알 거예요. 이 SPSS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R, ggplot2로 그려진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컬러가 SPSS로 돼 있어서 이거를 헤들릭으로 맞춰주면 여러분들이 ggplot2의 그냥 뭐라 그러죠?
데코레이션을 옵션을 하나도 걸지 않았을 때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또 바꿔주면 좋죠. 뭐 다크 모드로 바꿔볼까? 네, 하게 되면 아래 형태인데 좀 색깔이 변했네요. 네, 우리는 그냥 잠옷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디폴트로 바꾸고 이것도 JMV 잠옷이 기본으로 한번 해서 눈에 익히도록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제가 또 첫 시간에 신텍스 모드가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신텍스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코드 아래에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코드가 이렇게 신텍스까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아래 가서 JMV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불러와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 지금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잠업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 결과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우클릭을 각각 하시면 카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파워포인트나 한글, 워드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가 붙여넣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선택을 이렇게 각각 이미지별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룹으로 하게 되면 요 지금 우리 플러팅 한 거가 다 잡히게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널리스 전체를 하게 되는 거죠.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에다가 세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계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큐큐 플랫은 이제 정규성 검토를 도시 그 그래프 형태로 그려서 보는 건데 이 정규성은 요게 이 선에 잘 핏이 되면 정규성 그 이제 정규성이 잘 맞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분포를 잘 따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는 좀 많이 좀 벗어났어요. 사실은 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고 이 경우도 약간 좀 이게 좀 이게 좀 가운데가 두껍기보다는 이 한쪽이 더 두꺼워서 이런 부분이 좀 살짝 아쉽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계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 달별로 결과물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프로 엄청 열심히 컴퓨터가 그리겠죠. 네. 이제 월별로 각각 변수별로 월별로 이렇게 그래서 월별로 분포를 그려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같은 경우가 정규 분포에 잘 맞는다. 그 조건에 잘 맞는 데이터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큐큐 플러스로 보게 되면 8월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하지만 자회에서는 정기 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술 통계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값들을 여러분들이 엑셀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지만 가공만 잘 하고 전처리만 잘 해 놓으면 이렇게 기술 통계를 쉽게 자모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